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권지원 간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PCI에서 인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카디악 제니샥에 대한 간호 중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PCI는 인제 환자의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리전의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제 스테이블한 환자를 CP라고 인제 명시를 하였고, 최근에는 이런 인구의 고령화가 됐고, 그다음에 인터벤션의 기술이라든가 디바이스의 발전, 그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서포트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PCI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CI를 진행함에 따라서 인제 헤모다이나믹 인스터빌리티를 필연적으로 인제 접할 수밖에 없고, 컴플리케이션이 인제 위험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그다음에 프로시저 타임이 지연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하자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인제 2022년 째게 발표된 연구인데 칩스코어가 있습니다. 칩스코어는 인제 환자의 팩터, 그다음에 프로시저 팩터를 스코어링해서 인제 칩스코어가 증가될수록 메이스가 인제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헤모다이나믹 인스터빌리티랑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확히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혈역학적으로 인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자의 모탈리티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카디악 제니샥이라고 봅니다. 카디악 제니샥은 인제 SBP가 90 이하, 그다음에 인덱스가 2.2 이하, 카디악 아웃풋이 0.6 이하, 렉트 엑스토시스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써, 카디악 아웃풋이 인제 떨어지게 되면 올간의 퍼피션이 떨어지게 되고, 블러드 프레셔가 인제 떨어지면서 인플라메이션이나 이스케믹, 바소스트릭트나 인제 볼륨 오버로드가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멀티 오간의 디스펑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시술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런 PCI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카디악 제니샥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서 인제 임상적인 증상들을 지속히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인제 시술방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제 드랩이 인제 목까지 드랩이 되어 있으니까 얼굴이나 나이브에 하는 그 팔 자체에 인제 크레미 스킨이 있는지, 그래서 인제 차고 축축하거나 인제 땀이 나는데 차고 축축한 피부가 있는지, 아니면 시스톨 BP가 떨어지진 않는지, 타키카디아나 랩트 인제 레스피레이션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우선은 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맨 처음으로 메디케이션으로 인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인제 300에서 500 정도를 푸시하게 되면은 SBP랑 유린 아웃풋이 인제 증가가 되고 하트 레이트가 인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제 환자분이 인제 그런 퍼피션이 저하나 인제 올간의 디스펑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소프레셔나 인제 이노트로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아니면 도파민,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르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아드레너지의 활동으로 하트 레이트에는 크게 인제 반응하지 않으며 민피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베타에는 차단적으로 인제 선택적으로 인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심근의 그런 산소 소모량이 인제 감소를 일으키면서 인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노르핀이 가장 첫 번째로 권고되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제 도파민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에비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파민과 노르핀과 관련된 연구이고, 서바이벌 면에서는 두 군의 인제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그룹에서 인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카디악 제니샥 환자에서는 노르핀이 더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핀과 관련된 연구인데, 아트리얼 프레셔나 아니면 카디악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트 레이트나 인제 락테이트, 그다음에 더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레스피레이터리 샥에 더 머무는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한테 메디케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인제 안 좋아지면 MCS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에크모랑 IBP가 이제 MCS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IBP 같은 경우에는 LV 언로딩이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인제 LV EDP나 심근의 산소 소모량이 인제 감소되는 인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코로너리 퍼퓨전이 가능함에 따라서 인제 시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카디악 서포트 면에서는 분당 0.5리터라는 마지널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 인제 고전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카디악 샥에 있어서는 IVP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인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인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MCS는 인제 에크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크모는 그런데 인제 LV 언로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애프터로드가 인제 증가가 있으면서 LV의 EDP가 인제 증가되는 인제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스테이블하게 인제 취 PCI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크모 서포트 PCI를 진행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느냐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합의점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케이스입니다. 8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DMIBP CK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센트 MI로서 인제 엔지오를 진행을 했는데 헤비 칼시피케이션에 인제 디퓨즈한 3베슬 환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3가지 옵션을 인제 보호자분한테 권유를 하였지만 보호자분들이 인제 연령이 높으니까 "그냥 PCI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제 PCI가 진행이 됐고, 먼저 톨러러블한 RCA랑 서클을 PCI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LAD를 인제 PCI를 하였습니다. LED 이렇게 와이어링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게 톨철스한 것을 볼 수 있고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로타로 그러면은 인제 PCI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로타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이 플로우 자체가 없어지니까 인제 서크에다가 인제 벌루닝을 시행하면서 서크에 인제 퍼포레이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카디악 샥이 되었고 CPR을 하는 상황에서 인투베이션 및 에크모를 인서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크모는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인제 체외에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산화시킨다. 그래서 에크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RA에서 베인 혈액을 펌프를 통해서 끌어 들어와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인제 가스랑 에어를 통해서 O2랑 CO2의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의 인제 산화가 된 블러드가 아테리로 다시 넣어주는 심폐 바이패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RPM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펌프의 인제 회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본 성인은 분당 kg당 50에서 60을 설정을 합니다. 그 대신 인제 4,500이 인제 넘어가게 되면 헤몰라이시스가 생길 수 있으니깐 4,500은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있고, RPM은 그렇게 인제 저희가 설정 값으로 인제 넣어주면 LPM은 인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LPM은 인제 펌프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FiO2는 O2를 제어하는 역할, 그다음에 수압가스는 인제 O2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VA 에크모는 인제 센트럴과 페리페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인제 페리페럴 에크모를 인제 인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페리페럴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드리네이지 캐뉼라는 인제 베인 카테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베인 카테터는 인제 RA 정션이나 SVC에 인제 넣게 됨으로써 이렇게 티 끝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서 많은 혈액이 인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테터 자체가 인제 넓을수록 인제 플로우 자체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테리 캐뉼라보다 인제 베인 캐뉼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리턴 캐뉼라는 아테리 캐뉼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테리 캐뉼라는 인제 피모럴 아테리를 통해서 인제 어브도미널 아orta까지 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제 피모럴 아테리랑 베인을 인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엠블레이션은 인제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리에는 이스케미아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엘보의 디스펑션, 그다음에 디퍼런셜 하이폭시아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림브 이스케미아를 인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워낙에 인제 아테리 카테터가 그 플로우의 방향이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거의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카테터 자체가 인제 아테리를 다 막고 있고, 그래서 인제 플로우 자체가 밑으로 가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테리 캐뉼라 있는 곳에 인제 CFA나 SFA 쪽으로 이렇게 인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펑처를 시도하게 됩니다. 펑처는 인제 플로우 자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노그래피나 아니면은 플루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인제 같이 이렇게 복원해서 펑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5프렌치에서 6프렌치 슈스를 삽입을 하게 되고, 아테리아 연결을 해 주면 밑으로 가는 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림프 이스케미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디퍼런셜 하이포시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워낙에는 인제 LV의 능력이 인제 떨어지기 때문에 에크모를 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크모의 인제 블러드는 인제 산소화가 된 블러드가 인제 아orta 쪽으로 이렇게 인제
뿜어져 나가게 되고 LV가 맨 처음에는 이제 펑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크모 블러드가 이제 여기 아orta 아치까지 이제 다 가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LV가 점점 더 이제 능력이 발휘하게 되면서 이 워낙에 네이티브 블러드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되지 않은 그런 블러드가 LV가 펑션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가게 됨으로써 이제 머리로 이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쪽으로 하이포시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해에 이제 그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라디알에 이제 펑처를 해서 가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에크모의 아테리 그러니까 A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목표 수치 이상으로 되면은 운해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리에 이제 아테리 라디알 프레셔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워낙에 에크모의 프레셔는 이제 진동이 없는 영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나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LV가 능력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V가 점점 더 능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프레셔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 환자분이 이제 에크모를 인서션하게 되면은 콜레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초기 용량은 kg당 50에서 100 유닛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ST를 150에서 210까지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리딩 포커스를 이제 맞출 수 있고 환자분이 이제 민BP가 너무 높게 될 경우에는 2개 내 이제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BP는 65에서 75 사이를 유지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엔지오방에서 이제 에크모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거는 에크모가 이제 라인 자체가 되게 많이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동을 하는 경우에는 에크모의 카테터가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카테터의 이제 위치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볼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령 RPM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RPM을 올려도 플로우가 안 나와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리로더가 감소할 때 아니면 에프로더가 증가할 때니까 이거에 따른 중재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갈람이 올릴 때는 젤이 부족해서 하니까 젤을 좀 발라주시면 되고 디캐뉼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디캐뉼레이션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카테터에 클램핑을 하고 그다음에 RPM을 0으로 맞추고 CPR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CPR에 이제 응급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썸머리입니다. CPCI를 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LV 이젝션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런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CPCI 하기 전에는 이제 노르핀을 믹스한 그런 플루이드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를 그런 이제 티슈 퍼퓨전이 괜찮은지에 대한 그런 증상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발표한 이 에크모에 관한 내용만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에크모에 관해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엑기스만 잘 뽑아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없었고 사실은 의뢰드리기 좀 불편했을 수 있었는데 밤새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에서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나 패널 선생님들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빈센트 병원 정다혜 선생님. 네. 혹시 네네 그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네. 노에피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병원 아직도 교수님들이 도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에피를 항상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믹스를 이렇게 완전체 제재가 있나요? 노에피 믹스를 완전체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ODW 200에다가 노르핀 30을 믹스를 해요. 항상 그래서 준비를 예, 좀 칩이나 좀 환자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미리 준비는 먼저 미리 해놓고 그에 따른 그냥 처방도 같이 그냥 좀 내놔요. 이제 프리파레이션이다. 그 용어로 사용했다. 처음에 그럼 제가 노에피를 잘 많이 이제 최근에 좀 쓰고 있는데 용량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근데 우선은 용량이 워낙에 kg당 뭐 0.4 마이크로를 먼저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30ml를 믹스해서 보통은 시간당 2cc나 4cc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의 그런 컨펌 하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의정부성모병원 최영훈 선생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에크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술 중간에 에크모를 넣게 되면 그 에크모 팀이 따로 와주시는지 아니면 시술 중간에 그냥 바로 그 촬영실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에크모 기계는 각 병마다 그 촬영실 안에서 다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선- 요거 사항은 사실 성모병원 우리 성모 CMC 재단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에크모를 넣게 될 때 캣방에서 직접 하시느냐 아니면 CS 팀이 오시느냐인데요. CS 팀이 와서 해주는 병원 어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은평 성모는 와서 해주고요. 그러면 빈센트 병원은 어때요? 반반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호출을 해서 빨리 와주는 거를 좀 기다리는 편이고, 그리고 그 동안 저희는 이제 프라이밍을 준비를 해서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그 CS 팀 올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프라이밍을 기다리지는- 해놓고 대기. 네. CS가 와서 인설션하고 인설션도 저희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순환기에서 직접. 하시게 되면은 음. 저희 이제 처방까지 해가지고 다 순환기에서 내고, CS 팀들이 와서 뭐 인설션을 했다 그러면은 처방 자체 이제 행위 수가도 다 CS 팀으로 내고, 그때는 이제 CS 팀들이 매니지도 같이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모는 대전 성모는 100% 다 저희가 넣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지도 다 매니지도 저희 교수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지금 서울 성모는 CS와 협력이 되게 잘 되고, 우선은 행위료 자체가 이제 CS에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S가 와야지만 저희는 이제 에크모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심폐기사가 프라이밍을 다 하고 심폐기사랑 같이 오고, 만약에 심폐기사가 오프인 날은 CS 교수가 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급하고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펑처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이제 인서션 하는 거는 CS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모는 어떠세요? 저희는 CS에 거의 의존적인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 뭐 캐뉼라 넣는 것도 저희가 하진 않고, 일단 아터리 베인 정도만 시스 좀 작은 걸로 넣어놓고 오면 바로 와이어 넣고 캐뉼라 넣게 정도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2대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정말 조금 요즘에 이제 전공의도 없고 펠로우 선생님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도 CS 팀이 와서 심폐기사 하다가 CS 팀이 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케이스를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다가 새벽에 이제 응급 환자고 3베슬이고 뭐 그런 에크모를 넣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제 CS 팀이 이제 연락이 늦는다거나 이러면 좀 못 넣잖아요.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캣방에서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프라이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환자를 살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캣방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 우리 간호사 방 선생님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밍하고 세팅하는 거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오면 좋은데, 사실 우리 카디악 프라이머리랑 또 CS팀이 맞춰져서 새벽에 응급에 에코마까지 늦는 상황, 그 다음에 새벽엔 사실은 방사선사 간호사 선생님 한 분씩 와서 일하는 상황인데 에크모까지 늦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백업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맡고 있는데 나중에 더 심한 환자들 그럴 때는 조금 사실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는 그 TPCI를 할 때나 뭐 이머전시 뭐 PCI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할 때 너무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있죠. TPCI인 경우에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각자의 업무 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도 하고 뭐 그 모니터하는 간호사가 있고 서큘레이팅 간호사가 있는데, 그 업무가 진짜 그런 응급 상황일 때 시스템화가 돼서 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지,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토의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큰 병원이니까 저희보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연습화되어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돼서 금방금방 되는지 그런 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런 CPR 상황이나 그럴 때는 이제 메인 그 방의 담당 간호사는 차트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드인 간호사가 이제 위에 CPR을 할 때 메디케이션이나 이제 인투벤션 차트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다른 반 간호사들이 이제 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 간호사들은 다른 액팅적인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 2, 3 이렇게 해서 네. 1 간호사, 2 간호사, 3 간호사 이렇게 나눠진 업무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선은 연습을 딱 하고 정해지진 않았어도 딱 그렇게 그리고 돼가 예. 계속 이제 플라이 되는 간호사들은 그때 또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시스템화돼서 네. 막 그런 업무 롤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거나 막 그런 게 혹시 있나? 연습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저희 자체 내로 이제 그런 저희 자체 내 내규를 딱 정했습니다. 뭐 그 방에 어떤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의견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조은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게 말씀은 항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러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가 어떻게 안 좋을지 그런 걸 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캣방에 있는 간호사 방사선사들의 숙련도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인천에 20년씩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서야 이렇게 시스템하게 착착착 1술자, 2술자, 3술자 이렇게 딱딱 가는데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지금 서울성모도 이제 점점점 경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비교적 MI는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고 있고 나름 시스템ik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뭔가 표현하고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세션에서 다음에 주제로 삼아서 응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A to Z로 이렇게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